현재 제 채널을 보고 있습니다. 조선왕조 실록을 제가 몇 년 동안 계속 추적하고 검토를 해보니까 우리가 보통 뭐 대명국 또는 명나라라고 부르는 이 나라는 홍원적 난을 이렇게 주원장이 건국했다고 다들 배우고 있죠. 근데 실록의 내용을 확인을 해보니까 그것이 아니고 태조 이성계께서 명나라를 건국하신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처음 창립하신 요년을 그 해가 이제 홍무로 정하고 난 다음에 고 황제가 이제 되셨죠. 실록의 내용을 이렇게 계속 이제 추적을 해보니까 진실이 이제 보이는 경우가 됩니다. 그렇게 이제 생각해 보면 현재 열도 1번이 조선사 편수회를 이제 거쳐가지고 조선 총독부 관할 아래 실록이 새로 재편찬했다고 이제 봐야 되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즉 실록이 두 나라로 이제 쪼개놨다 이제 그런 의미인데 주원장이 건국한 나라하고 태조 이성계가 이제 건국한 이제 조선이 이제 두 개의 나라로 이제 분리 작업해놨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 주원장한테 태조 이성계가 살해받은 것으로 계속 우리가 그렇게 역사를 배우고 있죠. 즉 주원장한테 이제 굽실거렸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바로 이게 일본이 우리 민족을 이제 길들이기 위해서 조선 총독부에서 조선사 편서회를 거쳐가지고 이 정신 이제 말살 정책을 하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즉 이것이 이제 일본이 우리 민족을 이제 길들이기 위한 수단이 조선왕조 실록이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 사학계들은 조선왕조를 번역은 해놨는데 도대체 그분들이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엉터리 번역을 해놨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제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따져보면은 태조 이성에게서 명나라를 건국하셨고 고황제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찾아보면 상당히 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을 많이 찍어놨지 않습니까? 제 채널에서 검색 기능에 홍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여러 많은 내용이 있어요. 국민정음은 이성계가 이제 기틀을 마련한 것이다. 그리고 태조 고황제는 이성계의 홍무다. 처음에 제가 주원장이 인물에 대해서 추적하는 단계 그리고 태조 이성계께서 명나라를 건국했다 이제 모르거나 이렇게 영상을 제작했을 때는 이 처음에 주원장이라는 이 인물이 조선의 제국인 것으로 또 나타났더라고요. 그게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할 수 있냐면 이 복장 때문에 그랬습니다. 황제가 입은 이 노란 복장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어, 황제만 사용할 수 있는 그 문양이 있잖아요. 그 용의 이제 형상이 있는데 그것이 발가락 수가 뭐 3개, 4개, 뭐 5개 이런 식으로 막 어, 무작위로 여러 형태로 나옵니다. 보통 황제는 용의 발톱이 5개를 사용했다고 하고 그 다음 세자 그 황제의 아들은 뭐 4개 이렇게 사용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관료들도 용의 발가락이 4개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명나라 시대 때 복장 형태인데요. 근데 이 주원장이라는 인물을 이렇게 황제의 복장을 즉 골룡포를 이렇게 추적을 해보면 발가락이 3개, 4개, 5개 이렇게 엉터리다. 그렇기 때문에 주원장이 홍건장 난 때 태조 이성계에게 참수되어 있는데 그것을 가짜 역사를 이제 진짜 역사와 이제 바꿔치기 하다 보니까 이렇게 엉터리 의진들이 이제 나타나는 경우가 됩니다. 자, 그게 바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놨네요. 이런 영상의 내용이 됩니다. 이게 주원장 명나라 건국 지나가는 기회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럼 명나라 건국 누구인가? 주원장 vs 이성계. 과연 한번 따져보자. 자, 그런 설명이죠. 태조 이성계는 1368년 홍목이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 명나라 태조 주원장이 20살에 죽은 인물이다. 그리고 태조 이성계는 조선을 건국하지 않았다. 명나라를 건국했다. 그리고 뭐 이렇게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총통에 한 내용인데요. 여기 총통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이게 대포 아닙니까? 대포에 거기 문양이 한자에 이름이 써져 있는데 여기 만력제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만력제가 이제 손조인 것을 알 수가 있는 내용이죠. 뭐 다양한 이런 내용이 제가 많이 찍어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도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요거는 제가 어떻게 검색했는지 모르겠네요. 요거는 이방원이라 검색했는 것 같습니다. 이방원에 관한 이런 내용도 있죠. 자, 충격, 북경 자금성은 태종 이방원이 이제 만든 궁이다. 자,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제가. 헐 자금성 이방원 건설. 태종 황제 영락 이방원. 자, 여기 제가 영락 이방원이라고 이렇게 증명을 했죠. 근데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어가 당신이 영상을 찍었는데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시면 제가 찍어 놓은 영상을 한번 들여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주제제목을 다뤄놨는 게 이게 왜 이렇게 되는가 이제 그것을 알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태조고황제 이성계 홍무이다. 태종 이방원의 외척 기억 북경 북직내 여원이다. 고려 수도 북경이다. 여기 고려 수도로 나와 있죠. 그리고 연왕 이방원이다. 홍원적 두목 주원장 이성계의 목이 베이다. 자, 이런 내용으로 제가 많이 올려놨습니다. 뭐 이번 시간에는 제가 조선왕조실록을 뭐 계속 이렇게 뭐 이제는 더 이상 이제 분석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핵심적인 내용을 이제 많이 찾아나가 올려놨기 때문에 그 명나라 건국하신 분이 이제 태종 이성계인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실록의 이제 중요한 부분이 딱 한 구절을 그것을 해석을 해야 되는데 여기 이제 고황제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고황제가 과연 주원장인가 이성계인가 이것을 이제 밝히면 모든 게 이제 끝이 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많은 이제 영상 주제 제목을 이제 언급하는 경우가 이제 되겠습니다. 명나라를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해보면 보통 이렇게 다 설명을 하죠. 뭐 제1대가 태조, 뭐 주원장이다. 그리고 2대가 여기 주윤문, 금문제다. 그리고 3대가 여기 뭐 성조, 뭐 영락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1대하고 2대 사이에 한 분이 더 끼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자, 요게 뭐 초전 인물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흥정이 됩니다. 여기에 주표라고 하는데요. 조선으로 따지면은 이분이 됩니다. 진안대군이 되는데요. 이 진안대군이 태조 이성계의 큰아들이 됩니다. 이분이 고려 말기에 이제 무신인데 태조 이성계께서 나라를 이제 건국하시고 난 다음에 이분은 고려를 상당히 그 망해가지고 안타까워하셨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술을 엄청 좋아하셨는데 그 술을 먹고 병이 나가지고 돌아가신 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진안대군인데 태조 이성계의 이제 큰아들이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조선 국왕을 보면은 1대하고 2대 여기 3대 이제 바로 이제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즉 태조하고 정종 요 1대 2대 사이에 여기는 한 분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태조 이성계의 큰아들은 지금 황제가 이제 못 되셨기 때문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둘째 아들 이제 정종이 이제 바로 이제 물려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배우는 역사를 보면 제1대, 2대, 3대 이렇게 흘러가지만 실제 이제 명나라의 이제 군주 목록을 보면 이 중간에 초전 인물하고 한 명이 주표라고 더 끼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여기에 끼어 있는 이분이 바로 진안대군 태조 이성계의 큰아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분을 싹 빼버리고 보면은 1대, 2대, 3대 이제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제1대는 여기 주원장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분이 홍무를 이제 연호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태조 이성계인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황제로 넘어가니까 여기는 이제 건문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조선을 보면 여기에 정정이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제3대 이 성조가 되잖아요. 여기 영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이 조선으로 다시 이렇게 따져보면 여기 태종 이방원이 된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바로 이제 조선의 역사를 열도 일본 놈들이 조선 총독부의 관할 아래 이제 조선사를 새로 이제 편찬을 하면서 하나의 나라를 이제 두 개의 나라로 이제 분리 작업을 하는데요. 바로 이 연호를 이제 분리 작업을 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연호를 이제 명나라가 만든 나라를 하나 가져가고 그리고 우리 이제 태조 일성이가 말씀 이 한반도 이 나라는 명에서 받은 그런 연호를 사용했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이제 재편찬하고 그리고 이 임기 제외 기간에 이 연대를 조작하는 경우가 됩니다. 당연히 새로운 역사를 이제 편찬을 하고 두 개의 나라를 이제 분리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연대를 필히 이제 조작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야 완전히 이제 분리되는 경우가 됩니다. 자, 그렇게 따져보면 조선왕조실록은 일본이 재편찬한 가짜 역사서라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그 많은 내용을 다 수정하지는 않았겠지요. 진짜 이제 필요한 몇몇 부분만을 수정을 해가 재편찬을 해놨기 때문에 제가 조선왕조실록을 추적을 하면서 진짜 태조 이성계의 역사를 이제 찾아가지고 이제 역상체제가 올려놓은 경우가 바로 현재 이제 이런 내용이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죠. 바로 태조 고황제 이성계 홍부이다. 그런 설명이 됩니다. 자, 여기에 보면 주원장의 여기 명태조 주원장 홍부제 조선의 제후국 이렇게 제가 올려놨는데요. 이거는 이제 100% 이제 거짓말, 태조 이성계가 황제였다 이제 이렇게 제가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홍건적 난을 일으킨 이 주원장은 태조 이성계한테 참소되었다는 내용이 실록에는 이제 확인이 되죠. 자,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사유간선생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요 두 분이, 고려시대에 이제 홍건적 난을 일으켜가지고, 태조 이성계한테 다 참수되는 분이 됩니다. 자, 여기에 이제 첫 번째 보면 태조실록 1권 총소 37번째 기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제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영상 제작하면서 많이 여러분들한테 계속 보여주고 언급드린 부분이 됩니다. 자, 태조가 압록강을 건너 쳐들어온 홍건적 무리를 격퇴시키다. 겨울에 홍건적, 위평장, 반성사유, 관선생, 주원수, 파두번 자, 20만 군사가 압록강을 건너 서북 변방에 함부로 들어와 우리에게 글을 보내기를 군사 110만 명을 거니고 동쪽으로 가니 속히 맞아 항복하라 하였다. 태조는 적의 왕 원수 이하 100여 명의 목을 베고 한 명을 사로잡아서 왕에게 바쳤다. 여기 이제 태조라고 하니까 이거는 이성계가 되죠. 그러니까 적의 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 적의 왕이라고 되어 있는 이분이 이제 원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실록을 번역한 분들이 여기 이제 조작질을 해놨죠. 이름이 왕원수인 것처럼 이렇게 조작질을 해놨다. 실제 왕씨가 아니고 주씨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수가 이름인데 이것을 하나의 이름인 것처럼 왕원수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조작 번역해놨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여기서 실제의 내용은 적의 왕이라 이제 그런 의미죠. 보통 우리 주원장이라고 하는 이 명나라를 공국하신 이분은 홍건적의 우두머리라고 다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왕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색깔을 이렇게 파란색으로 칠해놔가지고 왕원수인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놨다 그런 의미죠. 실제 이름은 여기 원수가 되는데 위쪽에 보면 여기 주원수가 되겠습니다. 성이 주시고 이름이 원수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아래쪽에 있는 이 원수라는 이름이 바로 위쪽에 주어쓰인데 이분이 태조 이성계에게 100여 명의 목을 베고 한 명을 사로잡아 왕에게 바쳤다. 이렇게 내용이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 참수되었던 걸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주원장이 죽었는데 명나라를 건국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현재 배우는 역사 학교의 이제 내용을 보면은 죽은 인물이 다시 되살아나가지고 명나라를 건국했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실록도 이 내용을 확인을 해보면 뭐 갑자기 어느 시점인가 명나라에서 이 조선에 뭔가를 막 요구를 막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명이라는 나라가 떡단지 같이 갑자기 나타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실록은 일본이 새로 재편찬한 가짜 역사서인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물론 진실을 찾아내가 그것을 남기고 나머지 우리가 배우는 현재 배우는 그 가짜는 다 배제해버리면 진짜만 남기 때문에 그게 이제 진짜 역사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여기 이제 주시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원수가 명나라로 보면 이 주원장이 되겠습니다. 이 같은 주자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단지 다른 점은 여기서는 주원장이라는 말을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록에는 원수라고 되어 있고 여기는 이제 주원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요점만 다르다 이제 그런 의미죠. 근데 주원장의 역사를 추적하면 이분은 홍문정 난을 일으킨 인물이 맞잖아요. 그리고 성이 이제 주시인 것으로 이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실록의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이게 이제 홍건적의 위평장, 뭐 반성사유 이런 걸 언급하기 있기 때문에 이게 홍건적 난인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 때문에 여기 같은 주시라고 이제 볼 수 있는 분은 이 지원서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왕의 우두머리 아닙니까? 그 홍건적의 이제 우두머리 여기 왕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바로 이 주원서가 주원장인 것을 이제 추론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죽었다. 그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이 죽은 날짜가 여기 태조실록에는 보면 여기에 표기가 안 돼 있어요. 여기 이제 표기가 돼 있으면 이제 두통이 나는 경우죠. 태조 이성계께서 이 주원수를 참수했다는 것이 이제 두통이 나기 때문에 여기 날짜와 연대를 적지를 못하는 경우가 됩니다. 자, 그러나 날짜가 연대가 없다 하더라도 여기 이제 반성, 사유, 관선생 이런 사람들이 이때 같이 다 죽었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기를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자, 요거 다시 이제 뒤로 한번 또 돌아가 볼게요. 그러면은 사유 관선생이라고 제가 이렇게 검색을 하는데 여기에 1번은 첫 번째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2번으로 우리가 가면은 또 다른 내용이 있어요. 자, 여기다 보면 검찰 내용이 사유 관선생이라고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요것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 이것도 태조 1권 총서 39번째 기사가 되어 있는데 여기도 날짜가 없어요. 연대하고. 근데 저는 이 태조실록도 일본이 손이 들었다고 이제 보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이 태조실록의 목차를 보면 제가 이제 찾아내는 내용으로 보면 태조 이상에게서 명나라를 건국한 걸로 나오는데 근데 이 태조 총서의 내용도 보면 명나라에서 태조 이성계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그런 내용이 이렇게 실려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태조실록도 저는 일본이 손을 댔다 이제 보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의 내용을 보면 참지정사 안호 등이 군사 20만을 거니고 서울을 탈환하다 이런 설명을 이제 하기 때문에 어, 홍건적 이제 무리가 고려 수도를 함락했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태조 이성계께서 이 뭐 여기는 뭐 참지성과 안호 등이 이제 군사 20만을 거니고 이제 서울을 탈환을 했다 이제 이렇게 나오지만 이때 이제 같이 다 이제 군사를 거느리고 고려 수도 서울을 이제 탈환을 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요 서울이라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좀 읽어보면은 그것이 어딘가 이제 예측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요때 이제 벌어진 일도 이제 홍건적 난이 일어난 그런 이제 내용을 설명하고 내용인 것이 이제 되는 것이죠. 고민한 11년 1362년 여기는 1362년이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 1362년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뭐 요 날짜가 이제 나와버리니까 뭐 이게 이제 언제 이제 벌어졌는지 이제 그것을 알 수 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문에는 그럼 1362년의 말이 있나요 이게?
여기는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이거 복사해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제가 이제 붙여놨는데요. 여기는 보통 이 현대식 표기인 뭐 1900 몇 년, 1900 몇 년 이런 식으로는 표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민왕 11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민년 정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임인정월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이민이라는 요 단어를 이제 찾아보면 이제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 뭐 병이 뭐 20만 이런 말이 나오고 여기에 이제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경성이라고 여기는 이렇게 나오죠. 경성. 그리고 참적과 사류, 관선생 이제 이런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홍건정 난에 그 물이 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여기 이민이라는 이제 이 연대가 이제 언제인가 이제 확인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민년이라고 제가 이제 검색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1362년이 제 2000년기에 이제 들어와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실록으로 이제 다시 이제 돌아가 보면 1362년이라고 하니까 이민이 이제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공민한 12년 1362년 이민 정원의 참비정사 안호 등 구원수가 군사 20만을 이제 거느리고 나와서 소를 수복하고 적의 계수, 사유, 관생생 등을 이제 목배했으니 적은 목을 벤 것이 대개 10만이나 되었다. 이때 태저의 희하에 친병 2,000명을 거느리고 동대문으로 들어가서 먼저 성에 올라 적을 크게 부수니 위명이 더욱 나타났다. 성을 공격하는 날에 적이 비록 궁지에 몰렸으나 진루로 사 굳게 지켰다. 때마침 날이 저물었는데 여러 군대들이 전진하여 이를 포위하고 핍박하였다. 태조는 길가의 한 집에 머물고 있었는데 밤중에 적이 포위를 뚫고 달아나므로 태조는 달려가서 동문에 이르렀다. 적과 우리 군사가 문을 먼저 나가려고 다투었으나 매우 분잡하여 나갈 수가 없었다. 뒤에서 온 적이 창으로 태조의 오른쪽 귀 뒤를 찌르려 함이 매우 급한데 태조는 칼을 베어 앞에 있는 저 7, 8명을 베고 말을 채찍질해 뛰게 하여 성을 넘었으나 말이 넘어지지 않으니 사람들이 모두 신기하게 여겼다. 태조 일성에게서 이제 홍건정 난을 이제 격퇴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 나와 있죠. 그리고 여기 이제 서를 수복하고 적의 개수, 사유, 관성생 등을 이제 못 배웠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전에 그 홍건정 난에 일으켰을 때 이때 이제 사유 관선생이라는 우두머리 장소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주원장도 이제 죽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태조 이성계 이제 휘하에 친병 그러니까 군사가 이제 2,000명을 이제 거느리고 이제 동문으로 이제 들어갔다 이제 그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이제 복합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홍원정 난을 이제 보여줬을 때 그때 주원장이 죽었기 때문에 백나라를 건국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자, 다시 그 앞전을 이제 돌아가면은 자, 이런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겨울에 홍건장 이제 위평장, 반성사유, 이제 관선생, 주원수 여기 주원수가 이름이 이제 거론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사유, 관선생 앞전에 본 이름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다 죽은 인물이다. 이제 그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서울을 이제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자, 다시 한번 뒤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죠. 자, 번역 내용에 보면은 서울을 이제 수복했다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이 서울이 과연 이제 어디인가? 자, 그것이 이제 관건이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서울이 과연 어디였을까요? 여기 서울이. 뭐, 제 영상을 많이 보셨다면 여러분들 어딘지 이제 아셔야 됩니다. 이 서울이. 자, 그러면 이 서울이 어딘지 이제 밝혀지면은, 앞전에 압록강 위치도
이 서울이 나오기 전에 뭐 있거나 아니면은 서울이 함락되고 난 다음에 홍건정 이제 무리들이 이동해가 난 다음에 이제 그 부분에 이제 뭐 압록강이 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서울이 이제 기점이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서울을 이 사이에 두고 만약에 서울이 여기에 있다고 이렇게 보면은 홍건적이 이제 침략할 때 서울을 이렇게 함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울을 함락되고 난 다음에 이동을 해가 여기에 이제 압록강에 있을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고 아니면은 서울이 함락되기 전에 여기 사이에도 여기에 이제 압록강이 있을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뭐, 요 아래쪽에도 이제 나와있네요. 그 다음에 뭐 태조와 나우추 전투 이런 것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나우추도 보면은 이게 원나라 이게 장수인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되죠. 그러니까 홍건적 난에 이제 진압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이제 원나라 이제 장수하고 또 싸우죠. 그러니까 태조 이성계가 원나라 장수까지 다 격파를 하고 그러니까 원이 멸망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명나라를 건국하는 게 이제 맞다고 이제 보는 경우가 되죠. 근데 요 이제 시점에서 이제 그 역사가 조작하면서 주원장이 대륙에서 이제 명나라를 만든 것으로 이제 역사가 이제 탈바꿈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뭐 제 영상을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해보면 제가 많은 영상을 찍어놨기 때문에 여기 주원장에 관한 이런 거 단어를 검색해 가지고도 이제 확인해 보면 이제 의심이 간다 이제 그것은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 그것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서울이 이제 어딘가 이제 그게 중요한데 계속 한번 실록의 내용을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이 서울이 어디 있는지 언급을 하는 경우가 있죠. 뭐 여러분들 다 아실 것으로 봅니다. 자, 현재 요거는 세종실록 18권 세종 4년 11월 7일 격진 첫 번째 기사라고 하고 이게 1422년 명영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가 고기청이 요동의 사정을 아래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 이제 1422년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명영락이라고 했습니다. 이 영락이 바로 이방원이고 그리고 세종이 그의 아들이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 요거는 이제 실록에 이제 연대를 이렇게 이제 조작을 해놨는데 요거는 이제 제가 내용상으로 이제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명락대가 이방원이고 여기 세종이 그의 아들인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이방원의 이제 업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방원은 이 한반도에서 과연 모든 것이 역사가 이루어지고 대륙으로 진출하지 못했는가 그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된다 보면 되겠습니다. 태조 이성계께서 명나라를 건국하시고 대륙에서 나라를 만드셨다면 당연히 태종 이방원도 그 땅과 영역을 이제 그대로 물려받았기 때문에 뭐 조선을 대륙에서 이제 건국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내용이 되죠. 자, 내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뭐 앞쪽에 많은 내용이 있는데 이거는 뭐 다 읽을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좀 긴 내용이 있습니다. 뭐 항소래 이런 내용도 나오고 올량합, 뭐 굴렬아합 뭐 이런 내용도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앞에 간 고기충이 요동으로부터 돌아와서 말하기를 그러니까 고기충이라는 이게 사람 이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분이 이제 요동으로부터 돌아와 말하기를 이렇게 설명을 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보면 요동의 위치가 어디였는가 이제 그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 고기충이라는 이분이 이제 누군지 좀 모르겠네요. 자, 고기충을 여기 한번 선택을 해보니까 뭐 이런 창이 나타나요. 뭐 신분, 본관, 생년, 월, 뭐 이런 거는 모른다고 합니다. 그 상세 보기 요거 한번 선택해 볼게요. 자, 그러면 세종
그 시대 때 사역원 주부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자학원 사지, 이런 이제 간직을 이제 맡았는 분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요거는 고기충이라는 분은 사람 이름이 되는데, 조선시대에 조선의 이제 관료인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내용이 되죠. 그리고 제가 조금 더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자군 사지 고기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본의 6번째 운으로 말 1,000피를 뭐 감독하여 이런 내용이 나오고, 여기 요동으로 가게 하였다 이런 설명을 하니까, 자군이라 하니까 이제 군의 한 직책을 이제 맡은 분으로 이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동이라는 여기도 설명 내용이 많이 언급이 나오기 때문에 그 위치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계속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자, 명나라 황제가 9월 초 8일에 북경에서 돌아와 아로테와 올랑합 등을 정벌하여 이를 이기고 해군하여 천하의 조서를 이제 포고하였다 하고 말하기를, 요동도사가 도망해 온 군사를 돌려보내서 매우 기뻐하더라고 하였다. 그 조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동도사가 도망해 온 군사를 돌려보는 이제 기쁘다가 이렇게 이제 말을 하니까, 그럼 요동의 위치가 이제 어딘지 알 수가 있죠. 근데 위쪽에 이제 설명 내용을 보면은 명나라 황제가 9월 초에 명나라 황제가 9월 초 8일에 북경에서 돌아왔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요동 도사가 있는 이 지역이 북경인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지도로 보면 우리 북경이 어디에 있다고 제가 항상 설명을 드렸습니까? 자, 제가 고지도를 고지도로 뭐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고, 뭐 현대판 이 지도로 설명을 드리면 되겠죠. 자, 여기에 이제 북경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이제 여기가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바로 여기가 이제 요동이었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는 거죠. 여기에 있던 한 병사가 어디론가 이제 도망을 갔는데 그것을 잡아가지고 다시 요동에 보내왔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니까, 그러면 병사가 어디로 갔겠습니까? 이 앞쪽으로 이렇게 갔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한반도 이렇게 왔을까요? 1번일까요? 아니면 2번일까요? 어느 쪽으로 이동을 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북경이 이제 요동인 것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북경에 들어왔다 이렇게 되는데, 그럼 실제 원문에는 이 명나라 황제 이런 말이 나오는가, 아니면 여기 북경이란 말이 나오는가, 이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바로 이제 그 원문 내용이 되는데, 이것을 이제 복사해 가지고 이제 확인을 해 보면 되겠죠. 자, 제가 미리 한번 붙여 놨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 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경신 앞에 강고기 흉회 자료 동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 한번 봅시다. 제2 9월 초 8일 환도라고 되어 있네요. 자, 북경이라고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여기 환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환도. 이 환도가 뭔가요? 자, 환도라고 제가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돌아오다, 돌아오다, 복귀하다 이런 설명이 있죠. 그리고 돕도, 서울. 자, 여기서는 북경이란 말이 아니고 서울로 왔다, 이제 그런 의미죠. 그럼 이 서울이 그럼 어딘가요? 이 도읍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조선의 수도로 돌아왔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면 명나라라는 말이 없어요. 여기 앞에 간, 고기, 충해, 자로, 동원이라고 이렇게 돼 있고, 요거는 여기에 설명하는 것 같이 요 번역이 됩니다. 고기충 이 요동으로 돌아와서 말하기를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내용이 되잖아요. 그러면 명나라 황제가 9월 초 8일에 북경에 돌아와서, 여기는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놨는데, 실제 원문을 보면 제2 9월 초 8일 환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 전체 이제 내용을 보면 이제 그것을 알 수 있는 내용이 되죠.
자, 요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임금, 하늘, 오제. 자, 여기 임금이란 말이 나오니까, 자, 임금이 서의 뭐뭐로부터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 임금이 9월 초팔이 서울에 도읍에 돌아왔다. 이제 그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명나라는 말이 없는데 여기 명이라는 말을 이제 포함을 해가지고 명나라가 하나 있고 또 조선이라는 나라가 또 하나 있는 것처럼 두 개의 나라가 있는 것처럼 분리 작업 번역해 놨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죠. 자, 그래 따지면은 여기 임금이라고 돼 있고 뭐 명나라라고 하면은 이것이 바로 조선의 임금인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죠. 즉 황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조선의 임금이 황제가 여기에 이제 도읍으로 다시 이제 돌아왔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죠. 그 돌아온 날이 9월 초팔일이다. 네, 이렇게 설명을 하는 내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명나라 황제 그러면 이분이 그러면 누가 될까요? 요거는 1422년 명영락이라고 돼 있고, 요거는 이제 세종실록에 이제 기록이 되니까, 이때는 1422년 명영락이라고 이제 부른 게 이제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이 영락이 제가 이방원이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자, 이방원이 여기에 보면 아로테와 올랑합 등을 정벌하여 이를 이기고 회군하여 천하의 조소로 이제 공포한 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아로타하고 알롱합 있잖아요. 이분은 이제 누구인가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아로타라고 이제 검색을 해놨습니다. 이 검색을 하니까 아룩타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사령관이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룩타이 또는 아루타이는 몽골 동부 아수두부의 지도자이자 태사였다. 아룩타이 타이시로로 이제 부르는데 다른 이름으로는 또 옥의 대립이다. 그는 명나라 영락 때와 오이라트 사부와 대립한 부근의 승장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내용이 됩니다. 이분과 이제 다투었다. 이제 그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한문으로도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몽골 기원의 15세기 동부 몽골 타타르의 악수투족 지도자였던 다이시 아룩타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여기 올랑합이라고 위키 자료에 나오네요. 올랑합은 몽골의 부족 중 하나이고 우량하이를 한자식으로 음차한 것이다. 사례에 따라 우량한 또는 우량하드라고 부른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번에 대해서는 그렇게 긴 자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량하를 가리킨다. 우량하 3부족으로 타타르족, 오라족과 함께 당시 몽골의 3대 부족 중 하나였다. 오아라족과 몽골의 3대 부족이라네요. 그러면 이제 몽골까지 이제 침략한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실록에 다시 한번 봅시다. 황제가 9월 초파일에 도읍에 이제 돌아왔는데 아르터와 올랑합 등을 정벌하여 이를 이기고 회군하여 천하의 조소를 이제 포괄했다 이런 설명을 하니까 이제 전쟁을 끝내고 이제 승리를 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이것을 이제 알려야 된다 이제 그런 이제 포고를 선한 내용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정벌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원문에도 한번 봅시다. 여기에 정벌이라는 말이 나와요. 극첩 반사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자 요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길 극 이기다 자 이기첩 이기다 싸움에서 이기다 그리고 나누다 속을 나누어 좀 반포 여기 반포라는 말이 나오죠. 그 스승사 스승 전문적인 기회를 닦는 사람 스승으로 삼다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자, 이기고 이제 반포하는 내용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놓은 거죠. 이를 이기고 회군하여 천하의 조소를 이제 포괄하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 내용으로 보면 태종 이방원이 몽골까지 점령을 다 했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북경이라고 뭐 번역은 해주지만 실제는 이제 도읍이라고 이제 확인이 되죠. 그게 조선의 이제 수도에 다시 돌아왔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는 경우가 됩니다. 자, 고지도로 다시 이렇게 보면은 자, 우리가 보통 뭐 조선에 여기 이제 한반도 여기 있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그러면 태종 이방원이 여기서 이렇게 몽골을 쳤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는 경우가 되죠. 조선이 한반도에 있었다면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 그러니까 도읍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그러면 여기 우리가 현재 사는 이 서울에서 이제 쳤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는데, 근데 그게 아니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죠. 번역한 사람도 어떻게 이제 북경인 것은 알고 이제 번역을 했네요. 그게 왜 이제 북경이라고 번역을 했냐면, 원문하나는 명나라라는 이런 말이 없잖아요. 근데 이 명이라는 나라와 이제 조선이라는 나라가 이제 두 개 있는 나라로 이제 분리 작업을 해놨기 때문에 무조건 좋은 거, 위대한 거 이런 거는 다 명으로 다 번역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뭐 태조, 고황제 이렇게 되시면 고황제 이런 것도 다 명으로 번역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황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실록에 이렇게 황제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이런 한자가 나오면 이건 다 명으로 다 번역을 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문에는 그냥 도읍이라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조선의 수도를 의미하죠. 근데 이 북경이라고 이제 번역해 놓은 경우가 됩니다. 즉, 여기에 태종 이방원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몽골을 이렇게 쳤다, 이제 그런 의미죠. 뭐, 몽골은 뭐, 여기 뭐, 보통 우리 뭐, 사막에 이렇게 있었다고 하니까, 여기까지 정복을 했다, 이제 그런 의미죠. 홍건적 난이 이제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남경에서 이렇게 북경까지 이제 침범을 했는데, 태조 이성계께서 여기에 우리는 보통 압록강이 이렇게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아니면 여기에 있었다고 이렇게 설명하고, 뭐 압록강 위치가 이제 비정이 이제 여러 군데 됩니다. 이렇게. 자, 우리가 이제 기존에 배우는 압록강 위치는 뭐 여기라고 하니까, 뭐 태조 이성계께서 이렇게 홍건적 난을 이제 진압했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고려의 수도 여기에 우리가 보통 여기 개경이라고 하는 여기가 아니고, 바로 여기 이제 북경이 예전에 개경이었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자, 여기 이제 수도가 함락이 되니까, 자, 고려의 이제 왕이 이제 이렇게 이제 이동을 하겠죠. 그러면 어느 이렇게 시점인가, 이렇게 이 부분에서 이성계가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데, 그때 주원장이 뭐 서신을 보내가지고 뭐 항복하라 이제 그런 내용을 보낸 게 앞전에 이제 실록에 이제 홍건적 난의 내용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여기가 이제 수도였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이제 북경이었다. 바로 이제 1422년 명영락이, 이 영락이 태종 이방원이고 태종실록에 이제 기록된 내용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하늘과 땅의 크므로 만물을 덮고 시름에 끝이 없으며 제영의 다스림은 하나같이 보와 함께 의지품을 베푸는 것이다. 지임은 상가 천명을 받아 중화와 이적을 주체하게 되며 이른 아침과 깊은 밤에 근로하여 다스림을 힘써 도마함을 천하 성령으로 하여금 모두 그 편안한 곳에 얻게 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기 보면 중화와 이적을 주재하게 되면 이런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대륙하고 여기 뭐 몽고하고 여기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다 정벌을 했다, 이제 그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이제 비슷한 내용 또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한번 봅시다. 요거는 이제 태종실록 20권 태종 10년 7월 11일 병자 첫 번째 기사가 됩니다. 이거는 1410년 영영락 8년 됐습니다. 자, 요것도 보면 좀 이상하죠. 제가 이게 영락제가 이방원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태종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같은 인물이 되겠습니다. 즉 태종이 자신의 이제 업적을 이제 기른 그 해가 1410년으로 되는데, 뭐 이 연대는 글쎄 뭐 조작을 했다면은 뭐 좀 다를 수도 있다고 이제 보는 입장이 되겠죠.
자, 여기에 보면 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평양우 조대련 병을 북경에 보내어 명나라의 북벌 성공을 진하다. 자, 여기 또 보면 명나라도 북벌 성공을 진하다. 이런 설명이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앞전에 본 내용이 됩니다. 태종 이방은이, 자, 여기에 보면은, 자, 황제가 9월 초 8일에 북경에서 돌아왔는데 아로테, 올랑합 등을 정벌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즉 몽골을 정벌을 한 내용이 나오죠. 자, 요 내용이 바로 이제 뒷전의 내용이 됩니다. 자, 요거는 1410년 아닙니까? 1410년에 기록 내용인데 여기서 12년 후 1422년에 정벌을 한 내용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자, 현재 보시는 거는 12년 전의 이야기죠. 그리고 앞전에 본 요거는 1422년이니까 12년 후의 내용이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와가지고 여기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죠. 평양군 조대린 산지 의정부사 윤사수를 이제 보내 북경에 가게 하였다. 자, 여기도 또 북경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는 보면 번역 내용이 이제 원문이 이제 북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 북경이 바로 앞전에 보면 여기에 도읍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원문에 여기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여기 환도라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북경인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죠. 자, 여기도 보면 환도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실록을 번역하는 분은 이 조선의 이제 도읍이 여기 북경이었다는 거 알고 있다 이제 그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명이라는 나라가 따로 있고 조선이라는 나라가 따로 있는 것처럼 그렇게 두 개 나라로 분리 번역해 놨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북경인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명나라라는 그 원문에는 없는 여러 명나라 황제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놨다 그런 의미죠. 바로 요 명나라는 말이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두 개의 나라 분리 작업이 돼 버린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명의 나라를 이거 빼버리면 그냥 황제가 되니까 황제라 그러면 이게 조선의 다스리는 그 임금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닌 것으로 이제 번역 조작해 버린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여기 계속 읽어보면은 한상경이 요동에 이르러 5월 20일에 방강한 조서를 기록하여 보냈는데 조선은 이러하다. 여기도 보면 또 요동이란 말이 나오죠. 그럼 이 요동이 어디겠습니까? 자, 조선의 황제께서 여기에 내용처럼 이제 북경에 돌아왔다고 하니까 요 북경이 있는 데가 여기가 바로 요동 아닙니까? 그러면 이 지도를 보면 여기가 북경이 있는 현재 여기가 바로 이제 요동이었다 이제 그런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됩니다. 우리 요동이 이게 고대에는 여기였다고 이게 학자들이 많이 설명하는데요. 조선왕조실록을 분석해 보면 뭐 조선시대 뭐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뭐 길어봐야 500년이고 뭐 짧게는 뭐 한 400년, 300년 전에도 보면 여기가 이제 요동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행위입니다. 근데 뭐 삼제도의 그 명나라 시대 때 만든 그런 사서책을 보면 요동이 여기에 있다고 이제 설명을 하지요. 근데 실록의 내용을 보면은 여기 북경인 것으로 이제 나타납니다. 자, 계속 또 한번 읽어볼게요. 원나라 운조가 끝난 뒤로 사회가 모두 어지러웠다. 여기 이제 원나라 운조가 끝난 뒤로 사회가 많이 어지러워졌다고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원나라가 이제 멸망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회라는 거는 지도를 보면 이 대륙을 의미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사해라고 하니까 방위로 이렇게 따지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해, 서해, 남해, 북해 이렇게 된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원나라가 이렇게 대륙을 다스리고 한반도까지 다스렸잖아요. 그때 뭐 고려하고 다시 다스렸죠. 그렇기 때문에 원이 이제 멸망을 해버리니까 여기가 이제 어지러워졌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때 이제 태조 유생제께서 이제 명나라를 이제 건설했죠. 건국하셨다 보면 되겠습니다. 거기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요.
원나라 운조가 끝난 뒤로 사회가 모두 어지러워졌다. 여기 하늘이 우리 태조 고황제를 명하여 중화와 이적을 통일하게 하였으니 이런 내용이 나잖아요. 제가 영상에 이제 많은 내용으로 이 태조 고황제가 이성계였다고 제가 밝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기운을 받아가지고 중화와 이적을 통일했다. 이 내용으로 이제 명나라를 건국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넓은 하늘 아래 온 천하가 신첩이 아닌 것이 없다. 오직 호구의 남은무리가 사막으로 나누어 도망하여 구차하게 살기를 도모해 살육과 역치를 손바닥 뒤집듯이 하였다. 지임이 대통을 이어받아 황구를 무마하여 다스리며 뜻이 백성을 편안히 하는 데에 있어 오직 미치지 못할까 생각하였다. 이래하여 마음을 다하여 생각을 다하여 그 편하게 할 방도를 강구하였다. 자, 여기에 보면은 태종 이방원이 걱정하는 일의 내용이 나옵니다. 즉 태조 고황제 이성계가 여기 중화와 이적을 통일해 가지고 천하를 통일하셨지 않습니까? 그 이제 강력을 이제 물려받아 가지고 태종 이방원이 그것을 잘 다스릴 수 있을까 그렇게 걱정하는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지임의 대통을 이어받아 황구를 무마하여 다스리며 뜻이 백성을 편안히 하는 데 있어 오직 미치지 못할까? 여기 미치지 못할까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을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태조 이성계 아버지께서 만든 나라를 잘 물려받아가 잘 이끌 수 있을까? 이렇게 걱정하는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또 뭐 알라나 이거 보나실리와 이제 전투하는 그런 내용도 이제 나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나라가 이제 멸망을 했기 때문에 뭐 이때는 원이 이제 사라졌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는 내용이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 앞전에 12년 후에 이제 돌아가 가지고 다시 여기에 보면 아롭테 올랑하 즉 몽골하고도 전투를 해가지고 정보를 해가 이제 승전을 했다. 그러니까 승전한 내용을 온 천하에 이제 포고를 한다. 알리는 내용이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다. 이제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요동 도사라고 하니까 그 요동이 이제 북경이다. 이제 그것을 알 수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태조 고황제라고 이분이 이제 이성계였다. 이제 그것을 알 수 있는 내용이 제가 영상에서 이제 많이 입증을 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조 고황제는 이성계 홍무이다. 자, 태조 고황제 이성계 홍무이다. 태종 이방원은 명나라 황제이다. 자, 여기서 다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내용도 하나 더 보도록 하죠. 중종실록 90권 중종 34년 4월 12일 정밀 세 번째 기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1539년 명가정 18년이 됐고 황제의 조서 및 칙서의 내용에 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음은 들으니 천지가 혼돈하여 삼재가 아직 정립되지 못하였을 때 천지를 개박한 것은 오직 상제께서 주재하시었도다. 상고하건대 지난 원나라 나쁜 머리들이 우리 중화를 어지럽히자. 여기 보면은 원나라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우리 중화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 앞전에 이제 실록으로 내용을 이제 확인을 해보면 원나라 운조가 끝난 뒤로 사회가 모두 어려졌는데 하늘 우리 태조 광제가 명하여 중화와 이적을 통일했다고 하기 때문에 이때는 중국 땅이 태조 이성계가 이제 건국한 그 땅인 것을 알 수가 있는 내용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땅인 것을 이제 알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원나라는 말이 이렇게 나온다 하더라도 이 원나라가 지배한 땅도 고려의 땅이었습니다. 즉 고려는 대륙에 있었다. 즉 조선이 이제 만들어지고 건국된 시기가 고려의 수도소 남쪽으로 해가지고 수도를 정했다 하기 때문에 당연히 고려의 수도도 앞전에 여기 나와 있는 여기 개경이 북경이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계속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지음은 들으니 천지가 혼돈하여 삼재가 아직 정립되지 못하였을 때 천지를 개박한 것 오직 상제께서 주재하시었도다.
상고하건대 진화 원나라의 나쁜 무리들이 우리 중화를 어지럽히자 우리 고황제께서 나오시었도다. 여 우리 고황제에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태조 이성계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명나라 이렇게 황제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이 주원장 또 보면은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게 태조 고황제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 보면 고황제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선도 보면은 여기에 보면 고황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앞쪽에 함자로도 고황제라 되어 있죠. 근데 이 고황제가 보면 이게 뭐라 되어 있냐면 존엄이 시호인데 조선에서 추승한 존엄이 시호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원래 고황제가 아닌데 조선에서 가짜로 추존해가 높여가지고 가짜로 만든 거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이 추존 황제라고 하기 때문에 앞전에 그 실록에 나와 있는 고 황제는 명나라를 건국한 홍건적 난을 이렇게 주원장으로 번역해 버린 경우가 됩니다. 그것이 황당하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여기 우리 고황제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라는 말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라는 말이 나오시면 그러면 홍건적 난은 이렇게 그럼 주원장이 그럼 우리 손조였나요? 우리란 말이 들어가게요. 그건 아니라 이제 그런 설명이 되죠. 자, 그러면 우리 고황제라고 이렇게 적혀 있으면 그 실록은 사관들이 조선의 이제 왕을 따라다니면서 기록했다는 책인데 그러면 우리 고황제 이분이 주원장이면 그러면 우리나라 그러면 사가들이 그럼 주원장을 따라다니면서 기록했는 내용인가요? 자, 그건 아니잖아요. 자, 그럼 원문에 한번 봅시다. 우리라는 말이 있는지. 요 부분이 이제 될 것 같네요. 요걸 이제 복사를 해가지고, 자, 한번 이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아태종 황제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이제 태종인데, 자, 여기는 우리 이름 많이 나오잖아요. 요거는 태종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그 태조라는 말을 이제 찾아야 되겠네요. 우리 고황제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럼 요거인 것 같은데 여기 고황제라는 말이 여기 나와 있네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복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요거는 지워버리고 다시 한번 붙여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계 왕원 출한 아하 이렇게 됐습니다. 어유 황 조 고황제 출원이라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제 뭐라고 되어 있나요? 어져서 생각하려 생각하건데 임금 황제 높고 천자 뭐 임금 제 어찌 이런 내용이 나오네요. 그러면 우리나라 말은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 출한 아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한번 봅시다. 추하다 어지럽다 여기 나오네. 우리란 말이 나오잖아. 출한 아하 우리 외고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나쁜 무리들이 우리 중화를 어지럽히자 실제는 우리 고황제 이렇게 말이 나오지 않는데 앞전에 우리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고황제가 우리 고황제가 되신다 이제 그런 의미죠. 그리고 앞전에 그 우리 태종 황제라고 이렇게 또 확인을 했잖아요. 뭐 그 내용으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 계속 제가 한번 이어가 읽어볼게요. 상고하건대 진화 원나라의 나쁜 무리들이 우리 중화를 어지럽히자 우리 고황제께서 나오시었도다. 그 다음 대업을 세워 고황제의 공열을 이룩하신 분은 우리 태종 황제이시며 밝은 운세를 거듭 여시어 이전에 융성함을 더 성하게 하신 것은 우리 항고의 공덕이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사회의 만백성의 존경을 받는 자리에 군림하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우리 고황제 이분이 바로 태조 이성계이고 그의 아들 우리 태종 이방원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즉 태조 이성계에서 중화와 이적을 통일하고 그 땅을 이제 물려받아 가지고 태종 이방원이 더욱더 넓혀 가지고 더욱더 업적을 더 넓히셨다. 우리의 이제 영토를 더 이제 넓히셨다. 이제 그것을 이제 설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정확하게 우리 고황제, 우리 태종 황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알 수 있다. 이제 그런 설명인데요. 이 고황제하고 태종 황제 이것도 똑같이 우리 그 명나라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이제 확인을 해보면 똑같이 언급을 하고 있어요. 바로 그게 이제 역사의 조작인데요. 명나라나 조선이나 똑같은 여기 이제 고황제 이름을 사용을 하고 있고 여기 이제 영락대도 보면은 태종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여기는 이제 한글 사이트인데 이제 중문 사이트로 가면은 여기도 보면 태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연호를 이제 동일 인물로 이제 제시를 해버리기 때문에 이제 조선 왕조 이제 실록이 두 개의 나라의 이제 역사인 것처럼 이제 오적 번역된다 이제 그런 설명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고황제는 태조 이성계이고 태종은 이방원이다. 그것이 중화와 이적을 통일하고 지금 몽고까지도 더 큰 땅을 넓혔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죠. 자, 또 다른 또 내용을 또 하나 볼까요? 요거는 이제 앞전에 그 본 내용이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 홍건적 난에 이제 기점을 두고 이것이 주원장의 이제 역사로 둔갑시키는 경우가 바로 이 홍건적 난이 이렇게 일어난 요 기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명이라는 나라가 또 하나 있고 조선이라는 나라가 또 다른 나라가 또 하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두 개 나라 분리 작업하는 과정이 여기 바로 홍건적 난의 이제 기점이 된다. 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천에서 이제 많이 증명을 했으니까 왜 여기에 나와 있는 이분 고황제와 태조 황제가 조선의 황제였는가 알 수 있는 내용이 제가 많은 내용으로 입증을 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태조 고황제는 이성계 홍무이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것이 역사 몇 퍼센트 진실이다. 명나라 영락기에는 태종 황제 이방원이다. 이방원이 만든 자금성 다시 찾아야 한다. 이 자금성 이미지가 우리나라 숭실대 그 한 대학에 이제 보관하고 있죠.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자, 여기에 연합뉴스 한 기사 내용인데요. 숭실대 소장 연행도는 김웅도 작품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여기 내용이 뭐 이런 이제 이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자금성입니다. 자, 요거는 복장을 보니까 청나라 시대 이제 복장인 것 같아요. 요 아래쪽에는 이제 갓을 쓰신 분들이 있는데 이미지 조금 확대해 볼까요? 자, 여기는 이제 갓을 쓰신 분이 있으니까 자, 요거는 고려 복장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위쪽에는 청나라 복장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행 들어가니까 기존 역사학으로 배우면 뭐 조선에서 청나라로 가가지고 뭐 김웅도가 자금성을 보고 남긴 그런 작품이다 설명을 하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는 설명이죠. 이런 이제 많은 이제 그림이 남아 있습니다. 태화전에 이제 그림이 이거 하나 남아 있죠. 요 자금성 태화전이 이 그림이 그려진 시점하고 약간 다르죠. 현재 모양이. 현재 자금성은 이 태화전을 보면 이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자, 자금성을 현재 양쪽으로 두 개 이제 배치를 해놨는데요. 오른쪽에 거는 현대 이제 자금성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왼쪽에 거는 옛날 거가 되겠습니다.
옛날 거 현재 남아있는 거 이제 건물의 모양이 좀 다르죠. 현재는 기둥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열, 하나, 12개 됩니다. 기둥이 12개고,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6개가 되네요. 자, 중화민공화국이 자금성이 자신이 만들었다 그러면 왜 이런 그림이 왜 우리나라에 복원하고 있을까요? 그것도 현재의 자금성 이전에 이제 모양 형태를 이제 갖춘 자금성 태화전이 됩니다. 태화전이 조금 더 작죠. 조선왕조 기록에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자금성이 태종 이방원이 만든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자금성의 옛날 그림이 아직도 우리가 이제 복원하고 있다 이제 그런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만 하나만 봐도 역사가 도대체 얼마나 조작이 됐고 얼마나 짜집게 되어 있는지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빨리 우리 이 자금성 빨리 찾아야 돼요. 아니 우리 손자가 만든 게 무슨 중화민 짱깨들이 만들었다고 이렇게 가짜로 세계에 이제 퍼뜨리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인터넷 또 검색을 해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아베 노부요키 고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이름은 아베 노부요시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베 노부요시 고래 세계주도 버갈랜드 채굴가입니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아베 노부요시라고 하면은 예전에 2002년도에 한국학연구소 출판부 또는 믿음사 또는 뭐 도서출판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예전에 책을 한 권 낸 것 같습니다. 현재 이 책은 이제 구하기가 거의 이제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고려 세계의 지도를 하니까 고려 시대에 세계를 이제 다스린 그런 내용을 이제 서술해 놓은 그런 책자가 되는데 아베 노부요시라는 이분이 책을 낼 때 고려에 관한 이제 세계 지도를 실었는데 한 100개 정도 되는 그런 이제 지도를 실었다고 합니다. 자, 요 책자를 구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베 노부유키라고 하면 예전에 이런 말을 했죠. 이제 요번이 됩니다. 여기 아래쪽에 보면은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앞쪽에 말한 그분이 이분인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이름은 약간 좀 다른데 하여튼간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게 여담이라고 하는데 자, 우리 대일본 제국은 패전하였지만 조선은 승리한 것이 아니다. 내가 장담하건대 조선인들이 다시 제정신을 차리고 찬란하고 위대했던 옛 조선의 영광을 되찾으려면 100여 년이라는 세월이 훨씬 걸릴 것이다. 우리 일본은 조선인들에게 총과 대포보다 더 무서운 식민교육을 심어놓았다. 결국 조선인들은 서로를 이간질하며 노예적인 삶을 살 것이다. 보아라, 실로 옛 조선은 위대하고 찬란했으며 찬양했지만 현재의 조선은 결국은 식민교육의 노예들의 나라로 전락한 것이다. 그리고 나 아베 노부유키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 자, 요 내용을 보면 우리 역사가 얼마나 위대하고 강대했는지 알 수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실록에 이제 번역해 놓은 내용을 이렇게 해설을 해드리면서 바로 실록에 이제 적힌 내용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역사다. 그것을 번역을 이상하게 하거나 아니면 조작질을 해놔가지고 두 개 나눠 분리 작업을 해가지고 우리가 알지 못하도록 이렇게 변조해 놓은 내용이다. 이제 그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실록의 내용을 보면 우리의 역사가 얼마나 광대하고 영광된 그 역사인지 알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옛 조선의 영광을 되찾으려면 100여 년이라는 세월이 훨씬 걸릴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의 한 80년 됐죠, 이제. 100년 가까이 이제 돼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뭐 학자끼리 막 싸우고 있죠. 뭐 이게 맞니, 저게 맞니, 그렇게 이제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아베 노부유키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아베 노부유키가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건 이분이 다시 살아나가 돌아오는 게 아니라 식민 교육을 이제 심어놨기 때문에 너끼리 이제 싸운다. 그럼 너끼리 이제 싸우다 보면은 이제 일본을 나는 좋아해. 이게 추정하는 사람들이 생긴다. 이제 그런 의미죠. 그러면 우리 이제 조선을 대한민국을 추정하지 않고 일본을 추정하는 학자들이나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생김으로 해서 일본을 이제 편을 드는 그런 후손들이 자꾸 이제 생길 것이다. 이제 그런 의미죠. 그러면은 예, 일본을 이제 그 찬양하는 그런 그 매국노들이 많이 이제 나타나면 이게 바로 아베 노부유키가 이제 다시 돌아온 것과 이제 같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베 노부유키가 이제 설명한 것처럼 조선은 찬란하고 이제 위대하였으나 이제 현재 너희들끼리 이제 싸울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설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록의 이제 분석 내용으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의 찬란한 역사는 기록돼 있다. 근데 그것을 찾지 못해서 그렇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 태조 이방원이 전하를 이제 통일했는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명나라 역사로 둔갑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모른다. 자,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빨리 우리의 진실 역사를 찾아야 되고 특히 자금성이 우리의 것이라고 자꾸 주장을 이제 해야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영상을 시청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 화이팅 합시다. 대한민국 대한민국 다른 역사를 찾읍시다.